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추간판이 늘어나거나 일부 터짐으로 인해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의 상당수는 원래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는 녹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지 환자 개개인의 개인차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허리 통증이 우리가 살면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확률적으로는 80% 정도의 인류가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도 높고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지출에 따른 부담, 그리고 이제 그의 증상에 따른 고통들이 많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진짜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만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언제쯤 하는 게 그러면 나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제 외래에 와서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똑같은 환자의 한 병 동일한 검사를 두고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또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좀 병을 대하는 의사의 입장이 좀 보수적이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진보적이냐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우리 디스크의 운명이 과연 무엇인지 사실 진료실에서 들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추간판이 늘어나거나 일부 터짐으로 인해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의 상당수는 원래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는 녹습니다. 흡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계적인 압박이라든지 화학적 자극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추간판 탈출증들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시간 또는 어떤 치료를 해야만 그것이 빨리 줄어들 수 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아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환자의 숫자는 약 1,40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 환자들 중에서 늘어났던 또는 터졌던 디스크가 다시 일부 흡수가 돼서 퇴축, 줄어들게 되는 비율이 약 63% 정도다. 보존적 치료를 약 4개월에서 10.5개월 정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걸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디나 영상에서의 변화만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치료를 하고 또는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에서는 그 디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파인지의 2017년도에 이제 실린 내용을 강력하게 보자면은 89개국의 약 817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의 치료를 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좀 방침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연구한 논문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다리의 마비나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조절 이상, 예를 들어서 방광이나 직장의 조절 이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는 보존 치료를 먼저 권유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보존 치료를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없거나 그 보존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 수술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의 설문에서조차도 일단 보존 치료를 먼저 1, 2개월 해보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것은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아주 극단적인 통증이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냐? 사실은 아까 이제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논문을 봤을 때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4에서 8주 정도가 되는데,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한 6주 정도 치료를 보존적으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됐을 경우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좀 권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게 이제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수술은 단기간 내에 어떤 통증에서의 탈출과 기능 회복 면에 있어서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정말 월등하다는 게 이 논문의 결과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장기간 또는 그 중장기간의 어떤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사실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그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비교는 결국에는 신경학적 이상, 감각의 떨어짐, 힘 빠짐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자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만 사실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거나 거의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의사라도 수술적 치료를 좀 먼저 권유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의견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사와 세밀한 상의,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 못하고 있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이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 또는 주사 치료나 시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